저희는 장갑차라는 장비가 있는데 네네. 그 장갑차를 적들에게 숨기게 함으로써 위장망을 설치하는데 위장망을 설치하면서 탈수 중세로 제 소대원 2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훈련은 정말 실전이다 라고 느끼면서 훈련에 임했는데 훈련 마지막 4일차 밤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까치 설날. 충성! 누가 경례를 왼손으로 하나? 충성! 충성.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자,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당신 말고요. 당신은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6살 그리고 강원도에서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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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6에 근무를 하시고 있는데 계급을 따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육군 부사관 중사입니다. 오, 중사. 저는 이제 중사하면 이제 개구리 중사 캐르로 알죠.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인 이제 주변에서도 좀 보고 할 텐데 남자라면 군 복무를 할 때 한 번씩은 전문화사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전문화사를 하게 됐는지. 네, 저도 사실은 전문화사에 대한 그런 꿈은 없었습니다. 입대를 하고 나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생활도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선배 부사관들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처럼 군생활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부사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반응은 어땠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찬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많이 오. 좋아해 하셨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놀렸습니다. 네. 네. 그 나쁜 녀석들이구만 아주. 나쁜 녀석들이야? 맞습니다. 예. 국방의 의무를 지킬 때랑 간부로 이제 지낼 때랑 하는 일 같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사 때를 말하시는 거 같아요. 그쵸. 네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네. 병사 때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이제 간부가 되고 나서는 그 하라는 거를 지시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잘하고 있는지 통제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점이 많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감이 또 이제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직급이 계급이요?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 또 생기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 전문화사를 했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받았는지 돈을. 제가 처음에 하사를 인간을 하고 나서 맨 처음 받은 월급이 세후 160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줘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새우 160? 예. 맨 처음에 받았던 돈이?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받는지? 네, 지금은 한 18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일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무지가 뭐 이렇게 막 부산 이런 데로 가면 그러니까 고작 몇 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을 살 수는 없는데 그런 집이나 복지 같은 거는 좋나요? 부대에서 제공하는 군 숙소가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가 따로 있고 기혼자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거 시설은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수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6평에서 7평 정도 딱 되고 있습니다. 원룸 사이즈네요. 그럼 월세도 안 나가고. 아닙니다. 월세는 관리비 포함 35,000원 정도 내고 있고 처음에 입주할 때 보증금 5만 원. 확실히 이런 면은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그게 괜찮네. 그래도. 그럼 뭐 일부러 혹시 뭐 보일러를 좀 더 튼다던가 에어컨을 좀 더 튼다던가. 에어컨을 좀 많이 틀었었는데 네.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당을 해야 좀 됩니다. 악랄하게 쓰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국세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군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PX 이게 또 핫하잖아요. 가격이 싼 걸로. 예. 어느 정도로 싼지.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에 용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목이 마르거나 하면은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같은 거를 가끔씩 사줍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한 250원 정도, 한 개당 250원 정도 하고 잠깐만요. 25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대땡마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대땡바는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쌉니까 정말? 네, 그렇습니다. 와, 확실히 싸긴 싸네요. 네,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게 한 280원 정도로 싼 거로 알고 있고, 또 제일 좋은 건 예. 면세주류가 따로 있습니다. 면세주요. 주류. 네. 어. 면세주류는 일반 그 술집이나 바 같은 데에서 보드카와 과일 주류를 예, 네, 이렇게 사 먹으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어. 보드카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럼 저는 사실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술은 딱히 뭐 별로 부럽지 않은데 이제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뭐 그런 거는 참 매력적이네요 저는. 확실히 PX가 예. 싸긴 싸네요. 그쵸, 그쵸. 아 그리고 또 어. 이제 PX 하면 또 유명한 요즘에도 유명한지 는 모르겠는데 달팽이 크림 아 그런 것도 좀 많고 싼지. 16년도, 17년도 때는 없어서 못 살 만큼 되게 이렇게 음. 귀했는데, 지금은 더 시중에 아. 좋은 게 많아서 그런지 아. 예전만큼은 그런 인기는 아. 얻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제가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netflix에서 DP라고 혹시 보셨어요? 아, 네, DP 저도 재밌게 아,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장교분이 새로 부임을 하셨을 때 기싸움을 하잖아요. 새로 부임은 이제 장교분들이랑 기싸움 좀 있나요? 네,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인간한 지 4, 5년밖에 안 됐고, 그래가지고 저는 없는데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하신 부사관 선배님들 보면은 네. 가끔씩 이렇게 신경전 아닌 신경전 있는 게 약간 느껴집니다. 네, 느껴집니다. 그거 튀는. 그 유튜브 장땡쭈님, 말씀하셔도 돼요. 장삐쭈님 채널 보면 이 신경이 엄청 핫했잖아요. 거기서 새로 부임한 소대장 역할이신 분이 좀 다소 뭔가 어리버리해 보이고 좀 융통성 없어 보이고, 어느 장면에서는 행동만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막 이러는데. 말이 되나요 그게? 네.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로 봐라, 이런 사실상 말로 안 됩니다. 그런 소대장 캐릭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필자분들께서. 군필자분들께서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각 전이 모신 그 소위분들 상병장 친구들이 많이 놀려먹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예. 조금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군대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쵸 막 총 쏘고 네. 총 쏘고 이게 총 뭐- 쏘고. 총밖에 모르시는데 예, 군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봤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뭐 그런 훈련이 있을까요? 모든 훈련이 기억에 남지만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했던 KCTC 과학화 전투훈련이 제 삶에 있어 제일 힘든 기간이 아니었나. 그 정도 KTC 뭐야? KTCT. KTCT KCTC. KCTC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훈련?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냐면, 한 개의 대대가 인제에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단에 들어가가지고 마일즈 장비를 통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입니다. 총도 쏘고 그러나요 실제로? 실탄은 사용하지 않지만 네. 공보탄에 마일즈 장비를 장착을 해가지고 공보탄에 맞으면은 중상, 경상, 사망에 이르는 그 창이, 여기 표시창이 뜨게 되면서 자기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그때 당시에 좀 상황 썰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장갑차라는 장비가 있는데, 네네. 그 장갑차를 적들에게 숨기게 함으로써 위장망을 설치하는데, 위장망을 설치하면서 탈수 중세로 제 소대원 2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훈련은 정말 실전이다 라고 느끼면서 훈련에 임했는데, 훈련 마지막 4일차 밤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중대가 전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좀 재밌고 유쾌하게 좀 얘기를 하지만 예.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네네. 이게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밖에서 느꼈던 힘든 점이나 아니면 애로사항, 고충들이 있는지. 제가 병사 때 일이었는데, 제가 그 외박을 나오면서 동기들과 PC방에서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PC방을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PC방이 1시간에 막 2,000원, 라면이 4,000원, 이런 PC방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주말에밖에 외박을 못 나왔었는데, 주말에 2,000원 받는 걸 평일에는 1,000원에 받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이 마쳤는데,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시는 국군 장병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 그 의미 있게 들은 말이 있는데 죽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은 자기 자신을 항상 강하게 만드니까 국군 장병 여러분들 군 생활하면서 아픈 게 제일 서러운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운동을 통해 아프지 말고 군 생활을 성실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한 컷 찍어서 남겨드리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럼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게 됐는데 네네. 되게 웃고 유쾌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한군 장병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에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군인은 가장 되기 쉬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고 즉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지 않는 분들은 군인을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